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나 이제 진짜 나이 들었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뻐근하고 갑자기 약속이 하나도 없어진 날이면 괜히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하죠. 예전엔 하루가 너무 짧았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깁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든 느낌도 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마음 편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허전함과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노년의 삶을 살면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달았던 가장 두려운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중 몇 가지는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제가 했던 노력들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바로 건강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감기 한 번 걸려도 금방 나았는데 이제는 작은 통증도 오래 갑니다. 하루만 잠을 설쳐도 온몸이 뻐근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찌뿌둥하죠.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마음도 점점 위축됩니다. 이제 나도 병원 자주 가야 하나? 혹시 무슨 큰 병 생기면 어떡하지? 건강검진 결과 나올 때까지 불안한 마음,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폐가 될까봐 숨기고 싶은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더라도 매일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공터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TV 보면서 가벼운 스트레칭도 해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게 꾸준히 쌓이니까 몸이 변하더라고요. 숨이 덜 차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요. 건강은 절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젊었을 땐 돈이 없으면 일이라도 하면 됐죠. 근데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곳도 일할 수 있는 몸도 점점 줄어듭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의료비는 해마다 늘어가죠.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처음엔 이런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디서 뭘 더 줄여야 하지? 어떻게 더 아껴야 하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무슨 돈이 나갔는지 하나하나 적어봤더니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자주 사던 음료, 습관처럼 타던 택시, 할인하길래 샀지만 결국 먹지 않은 반찬들. 이걸 줄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아꼈습니다. 그 돈으로는 종종 외식도 하고 손주들 간식도 사줬어요. 그리고 통신비나 전기세 같은 고정비도 점검했습니다. 60세 이상 할인 요금제, 복지카드 혜택 다 챙기면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소비보다도 계획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게 마음까지 편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세 번째 두려움은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예전에는 누구라도 만나면 어제 뭐 했어? 밥 먹었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많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대화들이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몸이 아프다며 모임에 안 나오고 가족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TV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했어요. 산책하면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경로당에 나가서 말없이 앉아 있다가도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줄 때 웃으며 대답하는 것. 정말 사소한 시작이지만 그 작은 인사가 점점 대화가 되고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나르는 일을 한 달에 한두 번 했는데요. 그 시간이 오히려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감각,
그게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자꾸 깜빡합니다. 약 먹는 시간도 냉장고에 넣어둔 물건도. 그리고 무서운 건 이 깜빡함이 혹시 치매 아닐까 하는 불안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기억력은 사실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머리를 쓰지 않아서 생기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뇌를 쓰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서 읽고 가볍게 일기 쓰고 라디오 퀴즈 프로그램도 챙겨 들었습니다. 또 스마트폰 활용법도 하나씩 배웠어요. 처음엔 생소했지만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고 손주한테 문자도 보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기억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서 내 삶의 의욕까지 사라져선 안 되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두려움은 삶의 의미 상실입니다.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느슨해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늘 무언가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외롭고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엔 펜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매일 10분씩 흰 종이에 뭘 그려보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자 제법 괜찮은 풍경도 그리게 되고 완성된 그림을 벽에 걸어두니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그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마을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하셨고 어떤 분은 손자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낭독 봉사를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5가지 두려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줄면 마음이 병들고, 그러면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되죠. 반대로 말하면 그중 하나만 개선돼도 전체 삶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변했습니다. 매일 10분 걷고 하루 한 끼를 더 정성스럽게 챙기고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안부 인사를 보내고요. 지금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은 두렵고 허전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진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5가지를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분명히 따뜻한 빛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조금 더 천천히 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의미 있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분들에게도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는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